자, 들어오세요. 그래서 다시 이제 처음으로 수학하는 거예요, 그럼? 왜 나한테는 그런 학생들만 와? 모든 경우를 다 돌파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은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두 글자 본질이에요. 나는 분명히 될 거야. 왜? 너희랑 다르니까. 라는 그 자신감 하나로 멋지게 20대를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주인공은 바로 너란 걸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어른이 돼. 네, 수능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킬러 문항이 배제되고 처음 치르는 수능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먼저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해졌다고 하고요. 네, 오늘 저희가 만날 분은 공식을 외우지 말라고 강조하는데요. 수학 1타 강사로 유명한 분이죠. 수포자의 구세주 희망입니다. 정승재 생선님과 함께 수험생들의 고민, 또 수학에 대한 고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 일정이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예, 이제 벌써 내년 수능 강의 이제 찍기 시작했고요. 또 요즘은 또 방송에서 학생들 성적을 이렇게 딱 올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거 하는데 조금 바쁩니다. 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도 생선님이라고 소개를 예. 해드렸어요. 예, 예. 그리고 선생님 그 SNS에 가봐도 생선님이라고 돼 있는데 맞아요. 왜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이라고 안 하고 생선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EBS도 제가 출강을 하는데 거기에 동료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학교 선생님들인데 예. 그분들의 그 평상시의 그 고민 수준과 저의 고민 수준에 너무 큰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고민, 어떤 차이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뭐 맥주 한잔 하거나 막 이렇게 뭐 회의를 하거나 이러면 예. 보통 매출 이야기 얘기하고 타 뭐 경쟁사 이야기하고 다 그건데 그 선생님이 딱 하는데 너무 괴로워하셔서 선생님 무슨 고민인데 저한테 다 풀어보세요 이러니까 하는 얘기가 자기 담임으로 있는 그 학생이 형편이 안 좋아서 수학 여행비를 몰래 내줬는데 알면 마음이 더 상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탁 어우 이런 분이 진짜 선생님이지. 그래서 다음날 학생들 앞에 가서 예. 앞으로 나 선생님 안 할 테니까 예. 그럼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강사님은 좀 딱딱하잖아요. 예. 제가 아무래도 뭐 이면수 되게 좋아해서 그럼 차라리 생선을 좋아해서? 예. 그렇게 시작됐는데 완전 굳어졌어요. 학생들이 지금도 생선님 이렇게 부르나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 처음부터 수학을 잘하신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수학 예전에 56점 맞은 적도 있으시다고 해서 맞아요. 동질감이 좀 느껴졌었는데 어떻게 잘하게 되셨어요? 그게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너무 괴로웠었고 중학교 1학년에 아직도 기억나는데 수학 선생님이 아주 얇은 회초리를 가지고 이렇게 못 풀면 때리고 못 풀면 때리고 그러니까 아마 그 이유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때부터 막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막 안 맞으려고 노력했었던 예, 기억이 예. 나거든요. 그래서 완전 망쳤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사는 동네에 아주 그 싼 단과 학원이 생겼어요. 예. 막 300~400명씩 앉아가지고 하는 거. 과외는 저희 형편상 못 다녔었고 예. 거기를 딱 갔었는데 진짜 첫날 많은 걸 느꼈어요. 이렇게 간단했었던 건데 내가 이걸 외웠었던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중3 졸업할 때까지 더 이상 한 개도 틀리지 않았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요? 제가 지금 수학 강사 하고 있는 이유가 아마 예. 그거예요. 제가 뭘 느꼈냐면 뭘 느꼈어요? 수학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인해서 간 거지 유전자 뭐 엄마도 수학 못했고 아빠도 수학 못했으니까 너도 수학 못한 건 당연해 이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했었어요. 수학 유전자라는 게 따로 없는 건가요? 있어요. 있어요? 수학 재능도 있고 다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한 가지를 알려주면 여러 가지를 받아들이니까 스펀지 같아요. 예. 그러니까 1등급이나 만점을 올라가는데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올라갈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수능 따위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수능 정도의 시험은 유전자가 완전히 지배한다가 아니라 유리하긴 하는데 네.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80% 이상의 학생들 80%가 뭐예요? 한 예. 95%의 학생들도 그렇겠죠. 충분히 1등급은 가능하다. 그래요? 예. 자, 재능이 누구나 없는 학생들도 1등급 가능하다. 무조건 가능합니다. 태도만 바꾸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면 예, 돼요? 어떻게 수학 공부하면 좋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 선행학습, 사교육 문제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잖아요. 수학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예. 수학 문제 풀이 방법을 암기하는 거예요. 예. 수능 기출 분석이라는 아주 홀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수능 기출 요렇게 나오면 요렇게 풀면 빨리 풀 수 있다를 네, 1년 네. 내내 공부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라고 만들어낸 과목인데 전 세계적으로 수학 안 가르치는 나라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얘기는 수학 문제 빨리 푸는 방법을 기억해가지고 그대로 2차 방정식을 풀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생각하는 방식, 세상이 짜여진 원리대로 차근차근 생각하면 그런 풀이가 나올 수밖에 없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건데 생각해서 한번 풀어보라는 건데 대부분은 기억력으로 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풀었던 것 같고 네. 지금 사실 수포자들, 그러니까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 학생들이 포기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그 풀이 방식을 외워라, 뭐 공식을 다 외워라. 구멍이 뚫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를 모르고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받아요. 학원에서도 예, 학교에서도 엄마 아빠한테도.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예, 앵커님. 예, 예.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그 이유를 몰라요. 왜 두 근이 1보다 클 조건을 세 가지를 따져야 되는지는 몰라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를 따진다를 얘기하면 칭찬받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런 유형은 이렇게 푸는구나. 암기가 시작돼 버려요. 그런데 기본 공식은 암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암기하는 것과 암기되어지는 거는 다르죠. 그러니까 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스스로가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여러 번 해보면 암기가 되어집니다. 근데 결과만 지금 다 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자, 예. 내일 모레 수능이잖아요. 예. 일단 수능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내일 뭐 갑자기 이틀 안에 뭐 좋은 성적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은 성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모레잖아요. 이틀 남았잖아요. 예, 이틀 남았으니까. 그래도 예.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보통 수능 시험 보거나 모의고사 보면 망치는 학생들 되게 많은데 예. 대부분 긴장감 때문이거든요. 아. 그 친구들한테 집에서 집모의고사라 그래요. 예. 집에서 그냥 편한 입고 그냥 혼자서 풀라 그러면 똑같은 시간 안에 훨씬 더 많이 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담감이 그러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긴장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저도 노래하는 무대에서는 무진장 떨려요. 근데 수학 가르치는 강단에서는 하나도 안 떨리거든요. 예, 예. 자기가 좀 약하거나 못하는 거를 잘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떨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마인드 컨트롤이네요. 맞아요. 그 마인드 컨트롤을 그냥 이번 시험 뭐 그냥 모의고사 붙고 온다라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평상시처럼 봤으면 좋겠어요. 막 엄마 막 갈비찜 해주고 막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 평상시처럼 그냥 너 실력대로 보고 와. 우리 기대 안 해. 차라리 학부모의 역할은 딱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는 게 제일 네, 중요해요. 부담 없이 평소대로 가라. 네, 네. 그리고 예. 좀 우문일 수도 있어요. 예. 잘 찍을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그게 있을까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예. 제가 우문이라 그래서 현답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잘 찍는 방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좀 공부를 어느 정도 했던 친구들은 그래도 오지선다에서는 네. 많이 안 나왔었던 문항을 찍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예. 찍는 거는 그냥 그렇게 가야죠. 근데 그걸 100% 찍는 것도 있지만 보기를 보고 일일이 대입해봐서도 충분히 답 나올 수 있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20%의 확률이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몇 개는 다 털어낸 다음에 그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를 줄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찍는 게 그나마 수학적으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예. 초등학교 학생을 이제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 수학 공부를 가리킬 때 예. 그냥 무조건 외우라고 하면 안 되고 수학을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자, 초등학생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가리키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 지금도 수많은 학생들이 최대 공약수 12와 뭐 45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봐 그러면 예, 예. 니은자를 그립니다. 네. 그쵸,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근데 막 이렇게 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최대 공약수, 이렇게 L자로 곱하면 최소 공배수라 그래요. 네, 네. 아무도 그런데 왜 이게 최대 공약수야? 도대체 최대 공약수가 뭔데? 그러면 애들이 대답을 못해요. 예. 그게 암기라는 거예요. 아.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 최대 공약수가 뭔지를 모르고 왜 그런 식으로 구하면 걔가 최대 공약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통된 약수가 최고로 큰 그걸 맞아요.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동생이시네요. 그러니까 두 숫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예, 예.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숫자들이 있거든요. 예. 그거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숫자들을 다 끌어모은 게 바로 최대 공약수라는 예, 개념인 건데 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문제풀이 방법을 공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면 항상 이렇게 너 오늘 2차 방정식 어디까지 했어?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요. 많이들 물어보죠, 예, 그렇게? 절대 그러니까 예. 진도는 정말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엄마한테 가르쳐줘. 이거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세 가지를 따진다고 왜 세 가지를 따져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학생이 대답을 못하면 대부분 이럴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럴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일단 빨간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구멍이 다 뚫려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생각을 시작하려면 늦습니다. 지금 진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선님 이제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초등학생인데 네. 선생님의 강의를 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 고등학생 강의를 듣고 싶다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학습 선행학습을 말하는 한다는 거죠. 거죠. 이게 도움이 됩니까? 아니 선행학습을 제가 하도 나와가지고 선행학습은 독약이고 막 선행학습 시키면 막 구속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되게 세게 얘기를 하다 아, 그래요? 보니까 예. 선행학습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명 대치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선행학습 학원이라는 것은 사교육 시장도 크고요. 거기. 맞아요. 예. 그거는 무조건 애가 오늘 밤 10시 전에 풀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들은 집에 가고 싶으니까요. 예, 예. 풀어야지 집에 보내주니까 그다음부터 뭐 하냐면 생각할 시간을 아예 안 줘요. 야, 이런 거 내가 어제 가르쳐줬잖아. 어떻게 하라 그랬어? 양변 제곱하면 돼요. 그래, 제곱하면 되죠. 빨리 제곱해. 그래, 제곱 딱, 잘했어. 이런 분위기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진도가 전혀 그거는 정말 뭐 고1 거를 몇 바퀴 끝냈다, 2바퀴 돌렸다,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고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학생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학을 공부하면 아니, 선행학습하기 뭐가 나쁩니까? 한 집안. 알겠습니다. 자, 수학을 절대 공식 외우지 말고 그리고 수학을 공부하라는 말씀해 주셨고 맞아요. 초등학생, 중학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1 때 좀 예. 공부하다가 포기하는 수포생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고등학생들 중에. 예. 고1 때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자기의 구멍이 있어요. 분명히 중학교 거가. 예. 그렇다고 중학교 책 사서 다시 해 그러면 되게 우울하잖아요. 예. 남들 시선도 의식하게 되고. 그러니까 몰랐던 부분은 스스로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하나하나씩 이거 설명 안 되네.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돌아가서 할 줄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 문제지라는 것은 내신용 문제지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 꼬아놓은 것도 많은데 그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용을 알면 돼요. 그걸 보통 개념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대공약수가 뭐고 약수의 정의가 뭐고 배수가 뭐고 최대공약수가 뭐고 삼각형의 닮은 조건이 뭐고 이런 중학교 도형에 대해서 또는 중학교에서 2차 함수 그다음 1차 함수 이런 루트 뭐 이런 자잘한 재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 완전히 설명하고 넘어가라라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잡으면 고1이면 행운하죠. 충분합니까, 시간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시작하려는 애들이 제일 많은 실정이라서. 왜 그러냐면 그것도 문제예요. 대부분은 다 내신 시험 위주로 공부하는데 내신 시험이라는 것은 조그만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유인물 좀 나눠주고 야, 이 안에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그때부터는 생각하고 싶은 생각이 없죠. 야, 이거 제일 빨리 푸는 방법을 연구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냥 암기해서 또 넘어가고 암기해서 또 넘어가고 그 작업만 하니까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첫 시험 보면 평균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몰라요. 28점, 29점 나옵니다. 그렇게 100점 수학 공부를 만점에. 하는데요? 예. 그래서 그래. 그래서 너무 그때부터 어렵게 내는 거 아니에요, 시험 문제를?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왜 그런 거냐면, 선생님 이거 처음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엄두를 못 내요. 생각할 엄두를 못 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또 잘못된 선입견 중에 하나가 문제를 보자마자 풀어야지 수학을 잘한다라고 맞아요. 생각하는 거예요. 예.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할 시간을 저희 때는 아예 선생님들이 안 줬었던 기억도 나요. 오늘 13일이야? 13번 나와! 해가지고 예. 연습 문제 풀잖아요. 조금이라도 생각하려고 그러면 뒤에서 막 엉덩이 떼고 그런데 지금 그랬었던 기억이 수능이요. 나요. 예. 수능이 지금 시간과 싸움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촉박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풀어야 된다고 하던데요. 예. 빨리빨리 풀어지는 거죠. 하도 많이 연습을 하면. 그래서 제가 그걸 피나는 연습이라 그러는데 예. 완벽하게 그렇게 해서 완전히 모든 것들을 선생님처럼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된 후부터는 연습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연습 예. 과정이 필요하군요. 해설지 보지 않고 해설 강의 보지 않고 자기 스스로 풀어내는 그 연습.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 9월 모의평가 예. 보니까 이번에 이제 킬러 문항이 배제돼가지고 점수가 많이 높아졌다고 네. 하더라고요. 자, 킬러 문항 배제. 예. 어떤 의미가 있고 시험 공부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예. 그러니까 킬러 문장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참 뉴스가 시간이 길었으면 예. 오래 많지 않아요. 예. 예. 점점 킬러 문항이 없어지고 5년 전만 하더라도 두 문제 빼놓고는 되게 쉽게 기출 냄새가 많이 나게 네. 기출 문제 약간 변형한 느낌으로 많이 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두 문제는 포기하고 나머지를 다 맞자 이런 방식으로 중상위권 학생들이 공부를 했었는데 네. 그게 점점 좋은 방향으로 안 그래도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거를 약간 생각하도록 만들고 킬러 문제에 좀 낮추고 예. 그러다가 이번에는 아예 6월 모의평가 끝나고 정부의 발표가 이제 나고 네. 해서 9월 모의고사가 첫 번째 시험인데 저 너무 놀라웠어요. 두 가지를 그래요? 놀랐는데 예, 예. 보자마자 와 지금까지는 킬러 문항은 뭐였냐면 절대값 함수랑 삼각함수랑 지수함수랑 다항함수를 막 세 번 합성시키고 함수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애들이 엄두를 못 내는 수준이었으니까 미리 이렇게 여러 개가 합성됐을 때 대칭성이라든가 미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걸 미리 공부해야지만 예. 그나마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면 다 기본적인 함수가 출제됐는데 아, 그래요? 생각은 엄청 많이 해야 되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번 시험이 뭐라고 9월 모의평가가 뭐냐면 야 이렇게 쉬워도 돼? 왜 그러냐면 엄두가 안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고 대부분은 다 엄두가 나는 문제들이었지만 4점짜리 13문제가 지금까지는 그 몇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 기출 분위기로 기출 분석만 조금 하면 되는 분위기였는데 아예 기출 냄새가 하나도 안 났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13문제 전체 문제를 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대부분의 학생 중상위권 한 3등급 또는 2등급 후반 학생들까지도 완전히 망쳤던 시험이에요. 너무 쉬웠는데. 예.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와 최상위권 학생들 엄청 늘었겠는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군요. 보통 100명도 안 나올 때 있고 몇백 명 정도도 좀 쉬운 시험 좀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이번에는 2,600명인가 나왔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점자가 그만큼 속출했는데 평균은 그대로. 그러니까 중상위권 기억력으로 승부봤었던 기출 문제만 계속 막 맨날 공부하고 이랬었던 친구들은 생각이라는 과정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으니까 망쳤고요. 네.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래도 되는 거야 하면서 너무 쉽게 풀었었던 그런 느낌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 더 많은 이야기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세 선생님이 여러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내일 모레 당장 이제 수험생들은 집에서 푸는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좀 풀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정세 선생님과 여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